TV 온에어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박원순 톡톡 TV를 진행을 맡게 돼서요, 굉장히 서툴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조윤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7번째 생중계, 선거는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요즘 닥투란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닥치고 투표하란 말입니다. 좀 이렇게 거친 말이긴 하지만요,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이번에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보겠다는 시민의 마음을 받아서 한번 제대로 투표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 혼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두 끌고 가서 함께 투표해서 함께 바꾸는 서울시장 선거일,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껴쓰기 말바꾸기 종결자 나경원 실체를 밝힌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평상시 저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꼭 뵙기를 바랬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노회찬,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먼저 두 분 모두 박원순 캠프의 공동 선대본부장이십니다. 먼저 최근 철로에 똥 있다고 기차 멈추지 않는다라는 어록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노회찬 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생활진보, 또 푸른진보, 당당한 아름다움을 가진 심상정 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전도, 이제 사실 좀 아름다운 선거를 해보자라는 후보님의 의지와 무관하게 굉장히 조금 더 격해지고 있고, 급기야는 이제 색깔론까지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또다시 많은 서울 시민에게 결국은 똑같다, 다 똑같다, 이런 실망감과 정치 어떤 불감증,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때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구호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명박식 국정과 오세훈식 시정의 연장을 원한다면 나경원을 찍고, 소통에 기반한 민생 중심의 나라와 서울을 원한다면 박원순을 찍어라. 그리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게 99%와 1%죠. 자신이 1%에 속한다면 나경원을, 그리고 99% 시민에 속한다면 박원순을 택해라. 이번 선거 지침으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 공동 선대본부장으로서 이번 선거의 지침을 좀 멋진 어록들을 이렇게 한 번씩 날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노 대표님. 네, 이 걸어온 길을 보면은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후보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난 청춘 시절 이대로 지난 30년 동안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후보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온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장이 자신만을 위한 서울시장이 되길 바란다면은, 서울시장만을 위한 서울시장이 되길 바란다면은 살아온 길도 그런 사람을 찍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서울시장이 되길 바란다면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분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평생 우리 더 낮은 곳에 위치한 분들을 위해서 살아온 박원순 후보가 앞으로도 일관되게 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 믿음이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여성 시장이 된다면 지금의 경쟁 상대 후보인 나경원 후보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꼭 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우리 심상정 의원으로부터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닥투라고 네. 하셨죠? 네, 닥치고 투표. 그 말보다 더 절실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명랑 시민 정치교원 닥치고 정치, 그거 업데이트한 것 같은데, 그걸 좀 더 업데이트해서 이번에는 닥치고 바꿔, 닥치고 원순 씨에게 한 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아주 막막한 분들에게, 그래서 정치를 멀리하는 분들에게 이번에 박원순 시장 만들어 새로운 정치 희망 열자,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렇게 너무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말 이번에만큼은 꼭 그 시민들의 아주 그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서 서울시를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모두 박원순 후보님과 함께 그 민생 탐방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예, 요즘에 바닥 민심이 좀 어떤가요? 바닥 민심이 아주 흉흉하죠. 선거를 바라보는 민심은 아니 무엇보다도 네. 최근에 또 저 대통령 사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기 사실 얼마 남았습니까? 곧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그 틈새를 비집고 또 사저를 핑계로 해서 부동산 차익을 도모하는 정말 이 파렴치한 한나라당 정권에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매서운 회초리를 날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 지역구에서 주민들 만나면 물어봐요. 1억 원짜리 피부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거 제가 1년에 1억씩은 벌고 있구나. 네. 예, 그죠?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1억씩 피부 관리하는데 돈 안 들이고 이 정도 미모면 그러면 1억씩 버는 거 아니에요? 주름도 한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사실 1억 피부 관리 피부샵 이야기 듣고 우리 서울 시민들 아마 억했을 거예요. 이런 분 시장 모시면 우리 서민들 민초들 이 깝깝하고 참 막막한 현실이 과연 눈에 들어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한나라당 정권 또 한나라당 시장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날리는 선거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주 분명하게 다루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니까 그 채팅장에도요. 도대체 1억 원 피부 관리는 어떤 거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대표님께 네, 아주 아름다우시다고요. 어떻게 노 대표님은 민심이 좀 어떤 것 같으신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지역에 개인 택시 기사분들이 개인 택시 연합회 주최 체육대회를 하는데 갔었어요. 가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10번으로 통일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에 이렇게 발표되는 언론에 보도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자신들의 그 바닥 민심보다는 좀 이렇게 야박하게 나오는 것 같다. 바닥 민심은 훨씬 더 좋다라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다른 제가 후보를 모시고 서울 지하철 직원 체육대회도 갔습니다만은 열화와 같은 아마 거기 나타날 수 있는 후보는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후보는 아예 나타나기도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였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선거가 이제 후반으로 되어 가면서, 저는 왜 한나라당이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를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방금 얘기한 1억 피부 관리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그 시장 후보 대변인이 보니까 또 자신이 또 하버드 대학 경력 위조로 허위 경력 발표를 해가지고 또 대법원에서 80만 원 벌금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구린데가 많다 보니까 다 상대도 그런 줄 알고 자신들에게 구린 걸 막기 위해서 먼저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나는데 저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도 충분하다. 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철로 위에 똥이 있다고 기차가 멈추냐 그냥 무시하고 달리는 거죠. 네. 예, 10월 26일까지는 그냥 달리는 겁니다. 네, 너무 멋지신 말씀이네요. 계속 올라오는 글이 두 분의 얼굴은 1억 들인 추한 얼굴과 완전히 다르다. 예, 빛난다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1,000원짜리. 네. 우리 재은경 씨는 어떻게 피부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1,000원짜리 팩으로 네. 한 달에 한 2번 하면 네.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참고로. 저는 세수라도 열심히 하자 이런. 저도 관리를 가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저도 집에서 반찬 만들고 쓰다 남은 오이를 네. 제 아내가 또 이렇게 썰어가지고 얼굴에 붙여줍니다. 네, 사실 1억 피부 관리에 대한 논란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보다도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그 나 후보님의 그 해명 말씀이 정말로 그 서민들의 가슴을 참 황당하고 이렇게 좀 상처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문자가 왔대요. 여보 나도 받고 싶어 뭐 이런 문자가 오고 그리고 또 남편에게서는 뭐 여보 미안해 뭐 이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뭐 그 해명 말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면 안 다니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밖에는 인식을 못하나 이렇게 사실은 그 자신이 지나친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에 대한 아주 그 속 깊은 공감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피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정신 상태가 문제죠. 네. 정신 관리 돈 좀 드려야 됩니다. 이제 나경원 후보가 생활, 네. 행복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건 행정 이미지라든지 또 부자 정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슬로건을 내건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억 뭐 저도 억소리가 나서 자꾸만 1억 소리가 나오는데 1억 피부 관리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아줌마들은 행복하겠다. 누가 네. 저 동네에 네. 그 주민이 저를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우리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은 진짜 떡볶이 팔아서 두부 팔아서 그리고 하루 종일 손님 한두 명 기다리면서 애 태우면서 그렇게 장사해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그런 민초들의 답답하고 정말 억울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게 바꾼다는 진정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해명을 할 때의 모습도 처음엔 좀 황당했고요.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나. 근데 더 놀랬던 것은 이제 금세 또 해명을 바꿨습니다. 네. 근데 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을 바꾸는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오늘 또 이제 주제도 바로 그건데요. 정책에서도 사실은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뭐 한강 르네상스 토건 사업에 대한 전시성 그 사업에 대한 시정에 대한 입장도 끊임없이 바꿔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은 계속 승계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또 사실 좀 일정 정도 낭비성이 있으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다가 또 재검토해야 된다고 했다가 그러면서도 또 정책에서는 별로 재검토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책도 사실 이전에 그 오세훈 전 시장의 그 서울시정 4개년 계획안을 이렇게 저희가 꼼꼼히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정책화하고 공약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말 바꾸기 정말 도가 지나친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영상으로 먼저 이렇게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를 기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효로 판단해달라는 것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중에. 그러니까 청구를 기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에 예. 그 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뜻을 저희는 존중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 주문에 유효라고 나왔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건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결정이 유효하게 안 나와 있으시 헌법재판소에 대한 네, 갑자기 그 영상이 끊긴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저는 그 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가지고 나서 공약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이게 참 제가 이번에 그 나경원 후보 공약을 보니까 오세훈 후보 그 시정계획 4개년 계획에 나와 있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 공약 중에 좋은 것은 개성해야죠. 네, 개성. 그리고 뭐 이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도 체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더 후퇴한 공약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참 이 복고풍 공약이다. 이미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95개 초등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한 명씩 다 배치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14년까지는 이제 210개로 이렇게 확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95개로 앞으로 하겠다. 자기 임기 중에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더 줄이겠다는, 네. 계획보다는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복고풍 공약이다. 그래서 피부 노화에 신경 쓸 게 아니라 공약 노화에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 후보로서 서울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다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정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또 나경원 후보는 자기는 정책 선거를 하려고 한다. 정책에 자신이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토론을 박원순 후보님이 기피하고 있다고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공격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정작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어보니 이거는 사실은 정책 선거라는 말을 어떻게 뻔뻔하게 했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번 기자회견도 좀 했었는데요. 무려 한 열 몇 가지가 사실 이미 시행 중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정책을 계승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데 하겠다고 약속하는 건 사실 너무 기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최인경 씨가 우리 나경원 후보한테 너무 기대가 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네. 우리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뿌리가 같고 또 같은 한나라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경원 찍으면 또 세훈 된다. 네. 그게 단순한 공세가 아니고 네. 공약으로 입증되고 있다. 예,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제가 최소한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그래도 업데이트는 해야죠. 그렇죠. 업데이트는 해야 되는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걸 가지고 네. 우리 시민들에게 내놓는 것은 좀 너무 모렴치한 거 아니냐. 네. 양심에 털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우리 시민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네, 식중독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과감하게 NO!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평소 두 분의 이 굉장한 능력, 어록을 남기시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유통기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노 대표님 아까 해주신 말씀이 어떤 거였죠? 잠시 까먹었는데 들으면서 너무 복잡한 공약이다. 네. 공약 노후화도 방지. 예, 공약 노화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적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뒤져봤더니 최근에는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백긴 공약이다라는 것을 다시 뒤늦게 점검이라도 했는지. 아니 그래서 그분이 네. 그 말만 안 해도 제가 조금 우리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는데 네. 우리 박원순 후보하고 TV 토론할 그러니까요. 때 네. 박원순 후보님 저는 오세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난 시정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얄밉잖아요. 저는 네. 솔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만 안 하면 봐줄 용의가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하셨죠. 이 보행 중 흡연금지 조례에 대해서 이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제 공약을 아세요? 이렇게 따지고 물으셔가지고 제가 그때 참 놀란 거는 말을 잘 바꾸고 심지어 공약을 베끼고 또 더불어서 억지도 굉장하시구나. 이런 면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에서는 굉장한 신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 오바타 공약에 대응하는 네티즌의 자세에 대해서 그 게스트 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 하나하나보다도 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서울시장이 누구냐. 솔직히 서울시장 뭐 특별히 이쁠 필요 없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 그 얼굴보다도 우리 그 시민들 정말 그 답답한 마음 헤아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진 시장,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뭐 말 폼새 잘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시장, 말 잘하는 시장 우리 특별히 관심 없습니다. 네. 오히려 발로 뛰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시민들 요구를 받드는 책임 있는 시장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정책 미주알 고주알 뭐 또 유통기한까지 지난 정책 줄줄 외우는 맞습니다. 이런 네. 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오히려 시민들의 고통과 또 답답함, 그다음에 시민들의 그 서름 이런 것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큰 귀 가진 그런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능한 전문가들, 서울 시민을 위해서 그 능력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시장, 이런 분이면 되지 않나. 바로 이런 점을 갖춘 후보가 박원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닥치고 박원순 한 표를 주장하는 겁니다. 네. 우리 노 대표님은 그 네티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우리 네티즌들도 약간 과열돼 있잖아요. 분노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조금 가끔은 이런 표현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선거 막판에 갈수록 좀 더 우리는 품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계속 그 이제 네. 상대가 마치 그 철로 위에 있는 똥 같은 존재라도 네. 우리는 개념치 말고 네. 그냥 가야 된다. 우리도 비슷하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일부 우리 상대 후보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조금 넘어서서 또는 벗어나서 이렇게 적절치 못한 표현을 쓰는 것은 우리의 품위를 위해서 또 우리 후보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따지는 것은 거의 다 따졌다고 생각돼요. 어떤 후보인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투표하지 말고 함께 투표하기 운동. 그래서 미리 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위치도 좀 미리 알아놓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로 갈 거냐 물어보고 사정 때문에 가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또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 함께하는 투표가 좋은 선거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는 출근해서 또 직장과 여러 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주변 시민들에게 투표할 거냐,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짐받고 우리가 또 약속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의견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프리카 TV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들 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이 선거가 무상급식 때문에 생겨난 선거잖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선거전이 네거티브로 가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어야 되는 보편적 복지라든가 급식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사실은 우리도 잊고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두 분이 시정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반드시 이렇게 실현이 돼야 되고 구현이 돼야 된다라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예. 예. 네. 우리 후보께서도 중학생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이제 국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잘 지키리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흔히 이제 복지를 얘기하고 특히나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은 그 비용, 부담, 또 세금 이런 데 대한 걱정이 이제 앞서는데 그렇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 없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세훈 시장이 잘못 벌여놓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라거나 여러 가지 무슨 디자인 서울 사업이라거나 또는 지금 양화대교 밑에 배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공사라거나 이런 것들만 제대로 정비해도 그리고 또 시장이 자신을 홍보하는데 역대 시장 홍보비에 5배, 6배 써왔던 최근에 잘못된 관행을 고쳐내기만 하더라도 그리고 저 관악구청 앞에 한 대 1,500만 원짜리 가로등만 이렇게 더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의 공약에 있긴 한데 좀 구체화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 서울 시내 어디서나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닐 수 있듯이 서울 시내 어디서나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다가 이렇게 네. 마음대로 이렇게 서로 네.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장소, 모든 공공장소에서, 주요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주요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 무상 와이파이가 완전히 네.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후보님이 작정한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되도록 또 옆에서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후보님이, 박원순 후보님 워낙에 그 SNS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 선거에 그 결합해서 그 정책팀에서 그 공공 와이파이 존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비전문가라 그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근데 이것만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신비, 각 가정의 통신비 절감에 그 공공 와이파이 존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요즘은 워낙에 언론이 많이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SNS가 좀 많이 확산이 돼서 좀 자유롭게 이렇게 소통이 되고 통제받지 않는 공간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보가 유통이 되는 이런 그 사회를, 서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좀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그 심 대표님, 네. 예, 저는 이제 중앙 정치나 지방 정치나 우리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봅니다. 이번 10월 26일 보궐선거도 오세훈 시장 2번이나 우리 시민들이 뽑아줬는데, 시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돈 써라,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이 뽑은 의회도 묵살하고, 그런 아집 정치가 이번 선거를 이제 치르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이들 교육 문제라면 모든 걸 걸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상급식 보편 복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 콘크리트에 쏟아붓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써라, 이런 주문이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건 지상 명령이죠. 그래서 무상급식을 포함해서 아이들 그 학교 교육 환경을 바꾸는데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시장 되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요즘에 그 첫 애를 31살에 낳는다 그래요. 네. 그만큼 결혼을 늦게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혼하려면 둘이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저출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그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뉴타운 광풍 좀 빨리 걷어내고 임대주택 좀 빨리 지어서 새로 출발하는 청년들에게 그 따뜻한 보금자리를 좀 제공해 주시는데 또 많은 힘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이 아마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그 서울시 이게 재정을 처음으로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이 귀한 돈을 좀 더 그 많은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좀 쓰여졌더라면, 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늘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뭐 무상급식 하면은 돈의 문제를 떠나서 아이들의 그 건강권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친환경에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그 무게중심을 두고 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아이들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안전상의 불신 이런 것도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기존의 한나라당이 너무나 그 사람들의 걱정과 불안을 모르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독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그 두 대표님의 그 바램과 그다음에 서울 시민의 바램대로 이번에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정말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데 꼭 기여하는 우리 박원순 후보님이 꼭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점점 다와가는데요. 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안철수 교수님 지원 안 합니까? 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 세간의 그 굉장한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나왔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안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하는 문제는 네. 이제 안 선생님이 판단하신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는 질 수가 없는 선거다. 네. 지면 우리 모두 다 바보 되는 선거다. 네. 그렇잖아요.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또 지금 야당들이 무소속까지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번 선거는 절대 질 수 없는 선거다. 이런 각오를 하고 남아있는 3일 동안 우리 또 박원순 후보께서도 3일 동안 25개씩 구를 다 도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닥치고 투표하면 안 교수님 얘기 고민 걱정 안 해도 나올까 말까 고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투표율이 그 좀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갖고 있고 또 은근히 그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주변에는 그 이번 서울시 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저는 좀 많이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노 대표님은 안철수 교수님의 막판 지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안철수 원장께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막판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의 문제는 그건 전적으로 본인이 네. 안철수 원장께서 직접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든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뜻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많은 시민들도 그런 점을 많이 감안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저는 우리 시민들이 할 일은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혼자 가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투표장에 가서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도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서울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선거에 투표권도 없고 마음은 있지만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분들 중에 서울에 이렇게 주민등록을 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도 안 갔느냐 빨리 가라 투표하도록 가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준다면은 이번 선거가 관심 있는 전국의 많은 분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두 분 의견이 모두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시민의 뜻과 그다음에 시민의 의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 그 안철수 교수님은 이미 뭐 지지 의사 표명을 충분히 하셨고 또 선거 막판의 모습을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모두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꾸 묻고 부추기고 궁금해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 버리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네, 더 많은 말씀을 묻고 또 듣고 싶은데 그 지금 현재 그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그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순닷컴 슬로우워크에서는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엽서를 이렇게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폰 배경에 넣으셔서
함께 인증샷을 찍고 또 트위터에 올리셔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표날 이미지와 함께 투표장 밖에서 투표 인증샷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 이미지를 업로드하실 때는 샵 아이보트 그다음에 1026 해시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투표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 거, 이게 이제 진짜 민주주의의 그 발전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그 대표님 모시고요. 이 캠페인을 직접 현장에서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판을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두 대표님의 그 메시지를 적으시고, 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네, 이 판을 들고 네,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쓰는 동안 제가 그 캠페인을 안내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진행이 굉장히 서툴러서 시청해주시는 그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그 기록하시는 사이에 네, 서리맞지라는 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자식이 태어날 때 빚이 205만 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뭐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고요. 경기도민이라서 굉장히 아쉽다는 글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투표하러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아쉬움을 표출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네, 진행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그 박원순 TV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지 몰랐거든요. 뭐 어제도 뭐 동시 접속자 수가 굉장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그 앞으로 이런 식의 민간 영역에 그 자발적인 어떤 시민 참여형 방송들이 더 많이 활성화돼서 최근에 정말 미디어 붐 화날 때 많은데요. 예, 우리끼리 제대로 한번 언론을 만들고 주도해보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말씀을 그 나눈 사이 예, 두 분이 다 완성하셨는데요. 네. 자, 먼저 우리 노 대표님. 네. 네, 10번 찍어 팔자 바꿉시다. 예. 10번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10번입니다. 기호 10번, 네. 기호 10번 찍어서 팔자를 바꿉시다. 네. 그리고 우리 심 대표님의 어록. 예. 어록. 한나라당에겐 매서운 회초리를 박원순 시장과 함께 복지 대한민국 시대 열어갑시다. 예. 두 분의 그 마음을 담아서 꼭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투표율 신기록을 보여주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 기록을 한번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대표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